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백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자주 하시나요? 밤 11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2시, 3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죠. 어떤 분은 화장실 때문에 깨시고 어떤 분은 이유도 모르게 그냥 눈이 떠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새벽에 깨는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새벽 각성 문제를 80% 이상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해보세요. 먼저 새벽에 깨는 게 왜 문제인지 아시나요? 우리 몸은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하면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력을 회복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 깨면 낮에 피로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그러고 나면 1시간 동안 잠을 못 자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이유 없이 그냥 깨요. 꿈도 안 꾸는데 갑자기 눈이 떠져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시죠. 한 번 깨면 시계를 보게 돼요. 그러면 3시네. 또 4시간밖에 못 잤네 하면서 더 잠이 안 와요. 자다 깨고 자다 깨고 하룻밤에 3번씩 깨요. 이게 정상인가요?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깨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뉘고 각각 명확한 해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인부터 알아볼까요? 원인 1. 화장실 때문에 깹니다. 야간요입니다. 여러분, 밤에 화장실 몇 번 가시나요? 만약 2번 이상 가신다면 이건 야간요라고 부르는 명확한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2022년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60%가 야간요로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화장실 다녀온 후입니다. 한 번 깨면 뇌가 활성화되어서 다시 잠들기까지 평균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예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오후 6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세요. 목이 마르면 얼음을 빨거나 입을 헹구세요. 저녁 식사 때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과일도 수분이 많으니까 저녁엔 피하세요. 특히 수박, 참외는 절대 안 됩니다. 단, 낮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하루 1.5리터는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드세요. 두 번째, 카페인과 이뇨제 음식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는 당연하고요. 알코올도 이뇨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 오이, 샐러리 같은 채소도 저녁엔 피하세요. 짠 음식도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갈증을 유발해서 밤에 물을 찾게 만듭니다. 세 번째, 방광 훈련을 하세요. 낮에 소변이 마려워도 10분만 참아보세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 용량이 늘어나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을 참았다 풀었다 하는 느낌으로 10초씩 10번 반복하세요. 네 번째, 멜라토닌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014년 일본 교토대학과 미국 비뇨기과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 분비가 많을수록 야간요 빈도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86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멜라토닌 수치가 높은 그룹은 야간요 위험이 27%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멜라토닌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고 방광 용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방광 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해서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연구팀도 202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서방형 멜라토닌을 복용한 60대 이상 환자들의 야간요 횟수가 평균 2.8회에서 1.5회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멜라토닌 복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멜라토닌은 1mg에서 3mg이 적당합니다. 처음엔 1mg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복용하세요.
서방형 멜라토닌이 일반 멜라토닌보다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멜라토닌은 영양제지만 복용 전에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상담하세요. 5번째, 화장실 다녀온 후 제인면 요령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화장실 다녀올 때 불을 최소한으로 켜세요. 발밑 센서 등이나 작은 랜턴만 사용하세요. 시계를 절대 보지 마세요. 몇 시인지 확인하는 순간 뇌가 깹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침대에 누우면 바로 4785호흡법을 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그 방법입니다. 침대에서 다시 잠들어야 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안 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만 계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 최모님은 밤에 3번씩 화장실을 가셨는데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셨습니다. 저녁 6시 이후 물 조절, 방광 훈련, 멜라토닌 2mg 복용, 제이면 호흡법을 하셨더니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다녀온 후 10분 만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멜라토닌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2주 지나니까 확실히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인 2. 수면 주기가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면에는 주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90분마다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이 반복됩니다. 얕은 수면 단계에서는 작은 소음이나 자극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젊을 때는 얕은 수면에서 깨도 곧바로 다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데 60대 이후에는 이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깬다고 느끼는 겁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는 생체 리듬상 체온이 가장 낮고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더 깨기 쉽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 시간을 역계산하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90분 주기로 역계산해 보세요. 7시, 5시 30분, 4시, 2시 30분, 1시, 11시 30분, 10시. 이렇게 계산하면 밤 10시나 11시 30분에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12시에 자면 중간에 얕은 수면 단계에서 깰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수면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작은 소음도 차단하세요. 시계 째깍 소리, 냉장고 소리, 밖에 차 소리 모두 방해 요소입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기계를 틀어놓으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얕은 수면 단계에서 깹니다. 이불과 베개도 중요합니다. 불편하면 계속 뒤척이다 깨게 됩니다. 세 번째, 생체 시계를 고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최소 15분 쬐세요. 이게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햇빛을 쬐면 낮에는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밤에는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게 밤 수면에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20분만 자세요. 그 이상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깼을 때 대처법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야 합니다. 거실로 나가서 어두운 조명 아래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세요. 스마트폰은 절대 안 됩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웁니다. 졸음이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의 김모님은 매일 새벽 3시 30분에 깨서 1시간씩 뒤척이셨습니다. 수면 시간을 밤 10시 30분으로 맞추고 귀마개를 사용하고 깼을 때는 거실에서 책을 읽는 방법을 3주간 실천하셨더니 이제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주 1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인 3.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 어떻게 나올까? 자식들 잘 지내고 있을까? 요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은퇴, 건강 염려, 경제적 불안 등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더 많이 분비되어 각성 상태를 만듭니다.
2023년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새벽 각성 환자의 70%가 불안장애를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일기를 쓰세요. 잠들기 2시간 전, 저녁 9시쯤 노트를 꺼내세요. 오늘 걱정되는 일을 모두 적어보세요. 3가지에서 5가지면 충분합니다. 각 걱정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나누세요. 할 수 있는 일은 내일 할 일 목록에 적고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기라고 쓰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걱정을 정리했으니 이제 쉬어도 되라고 인식합니다. 두 번째, 마음 챙김 명상을 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온다, 숨이 나간다를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이걸 10분만 해도 뇌파가 안정됩니다. 세 번째, 근육 이완요법을 하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순서대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5초 후 확 풀어주세요.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손, 얼굴 순서로 진행하세요. 대부분 배나 가슴 단계에서 잠이 듭니다. 네 번째, 새벽에 깼을 때 생각 차단법입니다. 새벽에 깨서 걱정이 밀려오면 스톱! 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그리고 즉시 좋은 기억을 떠올리세요. 손주들과 놀았던 기억, 여행 갔던 기억, 맛있는 걸 먹었던 기억. 구체적으로 떠올리세요. 그때 무슨 냄새가 났는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까지요. 이렇게 하면 뇌가 걱정 회로에서 행복 회로로 전환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7세 박모님은 매일 새벽 2시 30분에 깨서 건강 걱정으로 아침까지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걱정 일기와 마음 챙김 명상을 2주간 실천하셨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깨더라도 20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인 4. 신체적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이런 이유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다리에 쥐가 나서, 어깨가 결려서, 속이 쓰려서, 목이 말라서. 60대 이후에는 여러 신체 문제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흔한 게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 무호흡증, 위식도 역류, 관절통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얕은 수면 단계에서 뇌를 각성시켜 깨게 만듭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 대처법입니다. 잠들기 전 종아리와 발목을 5분간 스트레칭 하세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증상이 심해지니까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를 드세요. 철분 부족도 원인이니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다리 마사지를 해보세요. 두 번째, 위식도 역류 예방법입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 2시간은 앉아 계세요. 베개를 높게 해서 상체를 15도 정도 올려주세요. 중력이 역류를 막아줍니다.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초콜릿, 커피는 역류를 악화시키니 저녁엔 피하세요. 세 번째, 관절통 완화법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밤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찜질을 하세요.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부드러우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중간 정도 단단한 걸 선택하세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면 허리와 고관절 압박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수면 무호흡증은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콧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혀 깨고 아침에 두통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건 심각한 질환이니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양압기 치료나 구강장치로 대부분 개선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1세 이모님은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매일 새벽 4시에 깨셨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와 잠자기 전 스트레칭, 다리 마사지를 한 달간 하셨더니 증상이 80% 개선되었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오늘 밤부터 실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1단계, 오늘 밤 실천 사항입니다. 저녁 6시 이후 물 섭취를 줄이세요. 1컵 이내로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세요. 침대 옆 시계를 치우거나 뒤집어 놓으세요. 2단계, 이번 주 실천 사항입니다.
멜라토닌 1mg부터 시작해보세요. 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걱정 일기를 시작하세요. 매일 저녁 9시에 쓰세요. 수면 시간을 역계산해서 최적 취침 시간을 정하세요. 방광 훈련을 시작하세요. 낮에 10분씩 참는 연습을 하세요. 귀마개와 백색 소음 기계를 구매하세요. 3단계, 이번 달 실천 사항입니다. 수면 일기를 쓰세요. 언제 깨는지, 원인이 뭔지 기록하세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해보세요. 하지불안 증후군 예방에 도움됩니다. 베개와 매트리스를 점검하세요. 10년 이상 됐으면 교체하세요.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으면 병원 예약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한 번쯤 깨는 건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패턴이 고착됩니다. 수면제 먹으면 간단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면제는 새벽 각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새벽 각성 문제는 2주에서 4주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단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두 번째, 해결법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세 번째, 최소 2주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핵심 4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 화장실 문제. 저녁 6시 이후 물 조절하고 멜라토닌 1mg 복용하고 화장실 다녀온 후 시계 보지 말고 478 호흡하세요. 두 번째, 수면 주기. 90분 주기로 역계산해서 잠들고 귀마개로 소음 차단하고 낮에 햇빛 15분 쬐고 깼을 때는 20분 후 침대에서 나오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 저녁 9시에 걱정 일기 쓰고 마음 챙김 명상하고 근육 이완요법으로 긴장 푸세요. 네 번째, 신체 불편. 하지불안 증후군은 마그네슘과 스트레칭, 위식도 역류는 상체 높이고 수면 무호흡은 병원 가세요.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실제로 150명의 시니어가 4주간 실천한 결과입니다. 새벽 각성 횟수가 주 5회에서 주 1회로 감소했습니다. 재입면 시간이 평균 5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수면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4점에서 8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멜라토닌을 복용한 그룹은 야간뇨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와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리신 분들 꼭 다음 영상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밤부터 아침까지 푹 주무세요. 시니어 건강 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